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오늘은 솔롱거스 TV 제 84회차. 벌써 한 달이 지났군요. 제가 6.25 후에 6.25 6월 25일 이후에 바로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준비가 돼서 오늘 하게 됐습니다. 6.25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보게 되는데, 그 문재인 정부가 옛날에 이제 지금 다 재작년 일이지만 그 발표한 걸 한번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봐서 생각하는 건데요. 제가 이제 학교 다니던 시절에 아주 오래된 72년도입니다. 그 교수님께 그 강의를 들을 적에 들 시간에 들은 말이 있어요. 이제 외국을 그때 자주 다니셨던 모양이에요. 그들이 이제 그 외국 갔다 오신 얘기를 말씀하시는데, 이제 그분이 화학 교수님이시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럽의 선진국들을 주로 다녀오셨는데, 거기는 그 낙차를 아주 빠짐없이 이용해 먹는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스위스나 저기 스웨덴이나 그 노르웨이 같은 나라든 산악 국가 아닙니까? 거기다 그 이제 그 계곡을 따라 물이 내려오는데 거기를 전부 이제 막아가지고 그 저수지만 발전소를 설치해서 그 전기를 낙차 에너지를 전부 그 다 이용해 먹는데, 그러니까 이제 그 중력 에너지죠. 그게 이제 그분이 왜 그런 말씀하시냐면 화학에서 이제 그 발전소의 그 효율, 이제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얘기예요. 낙차를 이제 효율하는데 뭐 어느 정도까지 이용합니까? 이제 쉬운 예로 디젤 엔진 같으면은 열효율이 한 35%, 가솔린 엔진 같으면 한 25%, 이런 얘기 이제 하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, 우리나라도 지금은 수력 발전소를 많이 져가지고 굉장히 잘 해놨고 있죠. 무지하게 잘 해놨어요. 근데 우리나라 낙차가 별로 없습니다. 사실 우리나라는 그 산지가 지형이 노년기 산지고 험하지가 않죠. 그래가지고 그 수력 발전소 만들기에 별로 그 적합한 지형이 아닙니다. 그렇지만 우리나라 그 토목공 공학자들이 아주 그 설계 잘해가지고 아주 그 많이 했죠. 또 한소원이 여기에 아주 큰 그 이미 다 끝난 거지만 아주 큰 힘을 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긴 전기가 없죠. 우리나라는 낙차도 없고, 그러니까 화력발전소 위주였는데 화력발전소는 지금 거의 다 없애고 있어요. 왜냐하면 그 저기 공해가 심하고 그런 것지만 이제 원자력으로 다 바꿨죠. 원자력으로 바꿨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지금 우리나라 24기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원자력으로 이제 대체했는데요. 이북 생각이 나서 좀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. 이북은 우리나라가 산악 국가죠. 인제산이 맞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산맥,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맥이 개마고원이죠. 개마고원에서 제일 높은 데가 백두산입니다. 그 이제 백두산은 중국에서는 장백산맥이라고 부르죠. 또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사람도 얘기해요. 근데 백두산은 화산입니다. 그 꼭대기에 그 화고가 있어요. 칼데라라고 그러죠. 백두산 천지호죠. 그래서 이제 그 지질학적으로 보면 백두산은 열점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이제 백두산 폭발로 발해가 멸망했다, 그런 소리도 있고, 이제 거기서 나온 그 화산재가 편서풍을 타고 일본으로 날아가서 일본 그 니가다현의 지층에 그 화산재가 이제 분포해가지고 지난 80년대 그 화산재 그 저기 뭡니까 그 발원지가 어디냐, 그게 밝혀져가지고 이제 거기가 그 지층, 이게 백두산이 옛날에 터졌다, 분화했다,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이게 이제 개마고원하고 장백산맥은 굉장히 험한 산지죠. 2,000m가 넘는 고원지대고, 거기에다 이제 그 강에다가 뭐 장신호, 부전 발전소를 무지하게 일찍 많이 졌죠. 그리고 또 수풍 발전소도 있고, 그 출력도 어마어마하게 크죠. 그래서 이 장백산맥 지대를 넘어가면 이제 끝없는 평야가 기속됩니다. 만주라고 부르죠. 만주를 부르는 큰 평야가 이제 송화강을 거쳐서 해룡강, 아브라 모두 만주라고 하죠. 이제 고구려 때 광개토 대왕께서 여기를 다 이제 다니셔가지고 말 가는 대로 말바구야 말에 다 이제 그 복종을 시켰죠. 그래서 그분이 하도 땅을 많이 넓혀서 왕 이름도 광개토 대왕이 되었습니다. 오늘날 치면 이제 간도 지방이고, 옛날에 일제 때는 만주국이 거기 들어와 있었죠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나라의 국토개발 계획을 일제 시대 때 얘기를 보면 그
장백산맥하고 그 개막원 속에다가 발전소에서부터 공장을 많이 줬죠. 예. 그게 이제 대륙 침공을 위한 그 전초기지다 이렇게 우리 학교들 때 배웠어요 저희는. 그런데 이제 거기다 해가지고 그 이북에 이제 그 많은 공업시설이 있고 그 저기 아주 거기서부터 이제 발전 그 6.25 전에 이제 발전을 그 전 여긴 댐이 없으니까 그 여기가 전기가 없어가지고 아주 어려웠었죠.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전후에 6.25 후에 그 도로 건설하고 소위 SOC라고 간접 철간접 자본이라고 하죠. 그 수력 발전소 건설 쉬지 않고 하고 또 부족한 거를 70년대 말부터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 이용해서 계속 해가 지금 물 부족 국가죠. 우리나라가 원래 물 부족 국가입니다. 여름철에 한 1900mm 정도가 다 와요. 우리나라 1년에 강수량이 한 2000mm 가까이 되죠. 그게 여름에 한여름에 한 달 동안에 다 옵니다. 장마철에.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저수지가 다 모아놔서 그 저기 물 부족 국가인데 물 부족도 모르고 지내고 또 도로망도 또 거의 다 완벽하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는 이제 풍차 그죠? 네, 풍차하고 송전탑으로 가득 찼어요. 그래서 뭐 철탑공하고 풍차공하고 이렇게 만들었죠. 참 그 보기 좋죠. 국도개발계획이 잘 됐습니다. 우리나라는. 그래서 이제 일제시대에는 그 모든 게 이북에 있어가지고 저기 남한에는 이제 없었는데 요새는 6.25 전에는 이제 우리가 그 공시를 없어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국도개발을 너무 잘해가지고 엄청나게 해놨죠. 예. 이제 요새 와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탈원전하면은 영향이 큽니다. 그런 게 있죠. 또 이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일본의 예를 들고 여기도 지금 원자력 발전 문제가 많이 생겼죠. 예, 만들어 가지고 지진이나 화산이 터져서. 또 우리나라는 지진도 없고 화산도 없고 또 일본 같이 쓰나미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기에는 지형상으로는 제일 좋죠. 예, 너무나 천혜의 장소입니다. 근데 이제 바다에다 짓죠 원자력 발전소. 왜냐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했을 때 그 피해가 워낙 크니까. 예. 그래서 이제 그 요새도 오염수 특유로 문제가 많은데 사실 그 후쿠시마 발전소가 폭발했을 적에 그 우리나라에 그때 저도 그 기억이 나요. MBC에서 방송하는 걸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그때 방송을 들었는데 당연합니다. 왜냐면 그게 터져가지고 핵물질이 다 이제 방출되는 나왔는데 그냥 그 뭡니까 북극해로 다 흘러갔죠. 예. 그 다 흘러가고 요새 와서 보니까 11년 지났는데 벌써 이미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또 그런 그 요새는 정지된 물 130만 톤 남았다는데 이것도 이제 흘려보내겠다 그러는데 뭐 여기에 뭐 삼중수소가 있다 뭐 말은 많지만 다 흘러가 버리면 바다는 큰 쓰레기통이니까 그렇다고 마음대로 버리는 건 아니지만 예. 그래서 뭐 요새는 일본 사람은 후쿠시마 근처 생물도 마음 놓고 먹는다 그러네요. 우리가 좀 거기에 우리나라하고는 별 영향이 없는데 뭐 너무 여기서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아마 별 영향이 없는 걸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역시 그 사고를 보고 느낀 거는 역시 원자력 발전소는 바닷가에다 지어야겠다. 근데 이제 그 구소련에 체르노빌 발전소가 있습니다. 그 체르노빌은 너무 유명하죠. 근데 그 후쿠시마의 피해 상황은 체르노빌 한 10배 정도 된다 그러네요. 그래서 그때 그 후쿠시마가 터졌을 때 일본 열도의 반 정도가 피폭돼가지고 뭐 동경지하철 승객들이 정신을 잃었다 반 정도 그런 말도 있었는데 뭐 지나가니까 다 그거 별로 없나 봐요. 예. 그래서 방사성 그 원소를 먹은 어류들이 이제 몸에 들어가서 이놈이 이상을 일으킨다 하는데 그것도 그 어류도 사람에게는 그렇게까지 피해가 글쎄 올까요? 글쎄 서리분분하는데 뭐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아무 일도 없다고들 다들 그러는데 과학자들 말이 맞죠. 예. 그래서 지금 좀 그런 거 있습니다. 예.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문제가 오는데 요새 그 신세대들 교육이 저희가 벌써 70대니까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다른 것보다도 사회교육이 틀리죠. 예. 저도 그 과외생을 많이 해봐서 알지만 사회가 이제 그 국사, 세계사, 윤리, 도덕, 일반사회 그리고 여기 지리도 포함되죠. 근데 일반사회라 저희는 때 일반사회라고 배웠어요. 근데 그게 뭐 일반 정치, 경제, 윤리 이런 거죠. 그래서 이제
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 시절을 한번 보면요. 3학년 때부터 그 상권 분리 배우죠. 예, 여기는 민주주의 교육이 돼서 상권 분리 배우고 국회 정치, 의회 정치. 4학년, 5학년 가면 그 민주주의 원리 다 배우고 그리고 이제 상권 분립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미국 민주주의 발달사가 좀 나오죠. 예, 뭐 패트릭 헨리의 그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거부터 이제 자유가 중요하다는 거. 그리고 또 국부론도 나옵니다. 누구죠? 국부론이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나오죠. 보이지 않는 손해에서 이제 경제가 이루어지는 형태도 배우고 뭐 분업 이런 것도 배우고. 되게 초등학교 때 그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의 뭐 개요는 다 배우죠. 예. 그리고 이제 국사가 재밌죠. 국난극복한 그 영웅들의 이야기들, 뭐 을지문덕부터 시작해서 연개소문, 왕건, 강감찬, 권율, 이순신 아주 수도 없이 나옵니다. 그죠? 예. 삼국시대 이야기, 통일신라, 고려, 조선, 일장은주병, 6.25 때까지 현대사. 근데 오늘날 그 사회교육이 문제가 좀 있어요. 중학입시, 대학입시 쭉 나오는데 이제 사회가 그 초등학교 때 자유민주주의를 배우는데 고교생들 그 학원 가서 다 저의 경우 같으면 고3 때까지 자유민주주의만 배운 것 같아요. 그게 또 반공교육으로 배웠고. 근데 요새는 그 의식화 교육이 와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많아요. 그래서 저희 세대는 먹고 살기 그냥 먹고 사는데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신경 못 쓰다는데 그래서 이제 요새 그 의식화 교육하고 뭐 문제가 많은 모양이던데 제가 여기서 저도 그쪽을 해보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좀 사실 우리나라 교육법의 그 중고등학교 초중고 초등교사 중등교사가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말하죠. 근데 그 중등교는 그 대리모모 역할을 한다고 교육법에 명시돼 있어요. 그러니까 학교는 어떻게 보면 가정의 연속입니다. 그래가지고 중등교는 중고교 교사님들이죠. 그리고 또 그 대상은 미성년자입니다. 그렇죠? 19살까지는 미성년자로 치니까. 그래가지고 그 교사님들이 부모를 대신하죠. 그래서 그래서 인권 이런 건데 그 부모를 대신하니까 부모의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면은 그 학교에서 뭐 민주주의를 가정에서 무슨 민주주의가 있고 사상차가 있습니까? 가정에는 그런 거 없어요. 그렇죠? 예. 부모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거니까 연속으로 어떻게 보면 책을 주는 건 당연한 거고 교권 침해나 그런 거 가지고 말하면 교권 침해라면 어떻게 뭐 가정일에 누가 아버지가 자식 나가는 거 그 상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말하자면 그래서 있을 수도 없고 이것도 해당도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그 교육이 어차피 부모님들이 자식들 보듯이 하는 거니까 그 받은 그 교원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한 30만 되니까 그 수고로 그 학생들이 하나하나 그 이루어져 가지 않는가 그런 게 정상이겠죠. 예, 그래서 요새 일타 강사들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일타 강사는 사실 옛날에는 이 과외를 하다 보면은 저도 과외 선생 경험을 많이 있으면 과외 선생은 뭡니까 그 사교육이라 그러죠. 근데 이게 과외 선생 그렇게 그 EBS가 생기고 나서부터 그 과외 선생은 참 잘 가르치면 이름이 무지하게합니다. 좀 뭐라 할까요? 속된 말로 하면 그 징기스칸을 연상할 수 있어요. 최고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뭐 옛날에 한세방원의 서한샘 씨라든가 또 차종태 그 교육부 차종태 또 홍성대 선생님 이런 분들이 뭐 징기스칸 능가하죠. 어떻게 보면은. 근데 이 과외나 이 학원은 일종의 사업으로 볼 때는 다단계 판매 비슷하죠. 학생이 자꾸 소문이 나서 몰려들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일타강사란 말로 말이 바뀌었더군요. 그래가지고 뭐 도둑이 하는데 좀 그런 원래 교육이랑은 그럴 게 아니고 부모님이 시키는 거야 연속으로 가정의 연속으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. 예,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오면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요새 아주 처리수 문제로 그때 별일 없을 것 같아요. 없는 걸로 지금 판명이
엔지니어들은 다 별일 없다고 얘기해요. 예. 근데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. 예. 네,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예.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